삼성전자 주주분들 그리고 제 영상 처음 클릭해주신 신규 시청자분들 트레이더 수급대장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가 솔직히 갭 띄어가지고 좀 돌파로 가줄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일요일날에도 제가 뉴스를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란 매체부터 시작해서 미국 매체를 봤을 때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공습을 멈추겠다, 그런 내용이 한 11시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위클리 WTI라고 해서 원유 가격이 하락을 하는 걸 보고 이 가겠구나 싶었는데 이 자식이 또 실패를 했습니다. 뭘 실패를 했냐? 근데 제가 이거를 금요일날 너무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던 부분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사상 없었던, 전례에 없었던 그런 상승을 만들어줬었던 나스닥과 원유 차트가 같이 올라갔던 때를 보여드리면서, 근데 지금 반등이 여기서부터 잠깐만 보실게요. 하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싸우고 있는 거는 맞거든요. 그러면은 이 앞에 보여줬었던 전쟁 쌩까고 그냥 올려줬었던 기업 실적을 발받침 삼아가지고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한 번 더 올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 구간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반등을 한다라는 건요, 말도 안 됩니다. 지금 그거를 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뭔 얘기냐? 여기서 반등을 해서 지금 위에, 지금 삼성전자도 어딜 뚫어야 돼요? 노란 색깔 22동 평균선을 뚫어야 되고요. 나스닥도 위에 있는 22동 평균선을 뚫어야 되고, 심지어 얘는 위에 60선까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나하나 뚫어냈을 때 그때부터 이게 무시하고 그냥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지금 이거 갑니다라고 절대 그 누구도 10년차 넘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감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그래도 마음속 한 구석에는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저도 사람인지라 있었지만 아쉽게도 지금 그거는 실패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반도체 섹터를 좀 다 같이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오랜만에 지금 코스닥이 강세고 코스피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냥 이제 유지만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부터 12년차 트레이더 분석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타점 신호 관련돼 가지고도 너무 많이 문의가 있어요.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선택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됩니다만, 일단 영상에 지금 현재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 상황을 한마디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뉴스가 하나 있다고 했을 때, B2 마통이 6일 동안에 1.8조가 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ETF를 뭐 규제를 한다 만다, 뭐 솔직히 말해갖고 고점에서 ETF 만들어 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B2 수요 유입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 B2라는 것도요, 어쨌든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서 이제 여기에 들어왔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제 매도를 적당히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통장을 다시 갚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매수를 했는데 상한가 근처까지 갔으니까 홀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상승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당연히 홀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해가지고 코스피를 저점 체크를 한번 했다라고 볼 수는 있고, 여기서 또 급락이 나올 거라고는 저도 솔직히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상황을 연출을 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에 밑에 있는 또 구간 있죠, 20만원대 초반에 22만원까지 또 밀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B2를 하신 분들 중에 뭐 미수를 또 쓰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 매매에 대한 공포는 우리는 이미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도 반등의 기조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동평균선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는 맞지만, 지금 사실 그렇다 할 만한 뉴스가 보이지는 지금 않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항선을 맞고 떨어진 상태에서 지지선도 애매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영상 보실 때 넥스트 트레이드 애프터 마켓에서 여기가 얼마냐면은 24만 7천원, 여기 이상까지 꼬리를 달고 올라와 준다, 그러면 이제 다음날 이렇게 또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는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똑같이 뭡니까? 상승에 대한 제한이 이 이동평균선에 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놔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저점을 이탈을 안 시킨다라는 걸로 봐야겠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여기서 추가 하락이 없다 그러면은 사실 반대 매매에 대한 물량 출하가 조금 제한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반대 매매를 쫙 뽑아낸 상태에서 반등을 주고 지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적당히 올려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올려줄 때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박스권 상단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하락 추세로 내려갔던 종목이
바로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옆으로 가던가 추세를 전환해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추세 전환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시켜주는 그런 구간들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수급적인 부분으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지난 금요일날 개인이 10조를 팔아치웠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8조 이상 거의 9조 가까이를 매수를 했었는데 지금 벌써 3조 넘게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들이 5조 원어치를 또 사고 있습니다. 돈이 다 이렇게 어디서 많이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빨간색 양봉이 바로 안 나와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를 잊을 수 없죠. 그러면 이제 반도체 다른 애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금요일날 장 막판쯤에 기옥시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예상치 하회를 했으니까. 근데 주주환원 관련돼서 액면 분할이다 뭐 이런 부분들까지 했었을 때 잘 나왔기 때문에 지금 주주환원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 기업하고 없는 기업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주환원 관련된 내용을 얘기했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는데 최태원이 48억 원 정도의 주식을 장내 매수를 하면서 기대감을 좀 만들어 주니까 지금 버텨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옥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ADR 상장입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거. 근데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완전히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애매하고 추세 꺾으려고 지금 하고 있구나라고 지금 볼 수가 있거든요. 뉴스적으로 이번 주에 좀 주목해 볼 만한 뉴스는 없는데 그래도 일단 지금 방향성이라는 거를 봤을 때 기옥시아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꺾어서 올라가 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조금 더 제한되긴 했는데 얘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동평선 돌파를 해야 되고요. 지금 여기서 이 초록 색깔이 일봉 60선이고요. 이 내려오고 있는 노란 색깔이 20선입니다. 데드크로스에 데드크로스. 그만큼 지금 솔직히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나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잘 가지고 나와주면서 지금 연속적인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는 있는데 이것도 지금 요 앞에 있는 전 고점을 뚫어줘야 그래야 이제 더 가는 거지 전고점 지금 맞고 떨어질 수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전쟁 관련된 이슈 그게 지금 가장 큰 변수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돌파를 해줘야 되는 전부 다 똑같은 지금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기폭제가 과연 무엇이 될까? 그게 지금 제가 제일 우려하고 주목하고 있는 건데 전쟁에 대한 이슈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금리 관련된 내용은 아직까지 좀 멀었기 때문에 지표에 대한 내용이 될 것인지 그거는 지금부터 계속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이 하락이 어이가 없긴 하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항선을 못 뚫었으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제가 말씀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항선을 돌파를 못하니까 떨어지는 건 맞고요.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이거 되게 간단한 거죠. 어이가 없죠. 근데 어쨌든 지금 마무리를 20시쯤에 24만 6천 원 이상에서 해준다 그랬을 때 화요일날 올라갈 수 있을 확률이 대폭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조금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거 지금 박스권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 뭔 소리야, 빨리빨리 올라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이번 하락장에서 공포스러웠던 거 겪으신 분들이라고 했을 때 느끼신 게 없으면 안 됩니다.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주가의 차트도 만들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잊지 말고 보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타점 신호 관련돼서 정말 지금 중요한 상황이다. 누군가한테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 기회를 이번에 삼성전자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느냐 했을 때 이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지만 어쨌든 요 구간에서 같이 매수하신 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은 기회로 잘 매수했어. 그러면 저는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는 타점을 가져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만약에 더 간다 그래. 그러면 분할 매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는 게 너무 많으면 그것도 좀 머리가 아픈데 저도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전업투자 초반에 개같이 말았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키포인트들만 딱딱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보고 나머지는 좀 부수적으로 봐야 되는 건데 저도 그때는 시야가 좀 좁아가지고 어쨌든 좀 많은 풍파들이 있었지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다?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끌고 올라와 줘야 되는 거고 지금 이번 주에 거대 이슈는 딱히 없기 때문에 코스피 반등 구간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조금
조금만 매수로 다시 전환을 해준다 그러면 나이스 하겠지만, 개인들이 또 이렇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위로 조금만 치더라도 분명히 또 털 거거든요. 와, 수익이다 하면서 매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가 진짜 움직임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때 매수와 매도 타점 신호를 놓치지 말고 잘 잡아봐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문자로 수급이라고 위에 보이시는 핸드폰 번호로 문자 한 통만 보내시면 되고요. 돈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보내셔도 되는 건 맞지만, 어쨌든 지금처럼 시장이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는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속 손실을 보는 거고, 어떤 사람은 계속 뭔가 수익이었는데 자꾸 까보니까 계좌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계속 수익을 보고 있고, 이게 한 끗 차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 한 끗 차이, 타점 신호에서부터 시작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세력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냥 올라가니까 나이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당연하죠. 일단 수익 내면 장땡이니까. 근데 주가가 내려올 때에는 이거 세력이 나간 거다, 세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손실권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역발상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세력이 정말 띠껍다, 짜증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세력이 만들어주는 주가를 올려주는 패턴에 맞춰가지고 내가 매매를 하는 거는 어떨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삼성전자 차트를 약간 보시면은, 지금 이거 10만원대, 20만원대, 30만원대에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심리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선을 그어놨는데, 보시다시피 상승 추세를 타다가 흔들어 제껴요. 개미들 터는 겁니다. 상승 추세를 만들어요. 개미들 텁니다. 차익 실현도 나올 수가 있겠죠. 왜? 그 다음에 흔들어 제낀 다음에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고 이동평균선 위에서 정배열의 형태로 우상향으로 갈 때는 매도를 준비하는 게 맞는 거고요. 아니면은 언론을 비롯한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막 열광하고 환호할 때, 그때 요란한 축제 분위기 때가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 지금 돌아보니까 약간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래서 이 세력이라는 존재, 세력주라는 거를 남들이 욕을 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제 영상을 일단 보신다거나 타점 신호를 받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역발상, 세력주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가져가보자. 저는 그거를 키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상에서 커버칠 수 없는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제가 영상에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제 말의 무게를 조금만 더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매수를 해서 남들이 환호할 때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상을 하니까 당연히 증거가 남아있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2025년도 6월 4일 날 제가 대한전선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였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은 분봉상 봤을 때 이렇게 요 정도 여기서 매수를 했거든요. 여기.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12,650원이거든요. 12,650원, 2025년도 6월 4일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그 다음부터 500% 넘는 수익. 혹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영상 개수만 보여드릴게요. 이 스크롤 보실래요? 쭉쭉 넘어갔을 때 계속 있습니다. 그죠? 대한전선 계속 있죠? 계속 있어요. 이게 다 1년 넘게 제가 촬영했었던 종목 그 영상 개수입니다. 그럼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다, 삼성전자는 그럼 했었냐? 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건 삼성전자 3월 11일 영상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날 바로 매수를 보내드려가지고 보시다시피 17만원이라는 매수가가 생겼고 수익,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3월 9일이면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역시 수없이 많은 삼성전자의 영상들 다 확인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제 말에 신뢰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독자 이벤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넘게 하면서 다른 유튜버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나 좀 많이들 봤었는데, 저처럼 뉴스랑 그리고 차트랑 수급까지 한 영상에서 최대한 다 풀어드리는 사람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특히 뉴스에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예로 하나만 보여드린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2026년도 1월 22일 날 제가 이 나사 아르테미스 달 탐사선, 거기에 나라스페이스의 K 라드큐브라는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1월 22일이고요.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었냐면, 아르테미스호에 이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1월 22일 날 차트를 잠깐 보면은
이날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 사람들 별로 관심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다음 영상을 보시면 1월 29일 영상입니다. 이렇게 나사 유인 달 탐사선 첫 동의 아르테미스 2호 탑재 확정이라는 뉴스가 나왔다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29일에는 이렇게 상한가 캔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마무리는 상한가를 못했지만 최고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구독자 이벤트는 이걸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중요하게 뉴스가 이미 작은 언론사에서 나왔을 때가 있고 그 뉴스가 다음에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주는 키포인트로 쓰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시가 사실 대기업한테 해당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것까지 보여드린다 그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그리고 LG전자 6월 초에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죠? 이게 왜 올라갔죠? 젠슨 왕이 한국에 방문을 했었죠. 그때가 이제 뉴스를 본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6월 5일입니다. 이렇게 삼겹살을 먹었다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과연 6월 5일, 6월 4일, 6월 3일 이때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작은 언론사에서는 미리 나왔었고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미리 5월 29일 날 최초 보도였습니다.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기 보세요. 어딥니까? 주간 한국. 작은 언론사 맞죠? 이렇게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매수를 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LG전자가 상한가를 2번 갈 줄은 몰랐지만 삼성전자도 저렇게 올라갈 줄은 몰랐지만 어쨌든 미리 알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한 발 더 나아가서 5월 28일 날 그 전에는 GTC 즉 젠슨항의 행보를 저는 계속 위치 추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자로 수급이 아니라 종목명을 보내시면 지금 현재 주가에 적용이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뉴스 그거를 캡처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그 뉴스는 어떤 종목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수급이라고 보내는 것 말고 종목명으로 보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을 놓치더라도 뉴스와 종목을 보내드린다 그러면 그거는 안 놓치시겠죠.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인증을 하라고 해도 뭐 구독 취소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12년차 트레이더라는 그리고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주가의 중요한 내용들만 골라서 말씀드린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만큼 노력도 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부터 주변 지인들한테 정보 과부하시대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뉴스들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제 영상 보셔서 아시잖아요. 거시경제부터 국제 흐름에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걸 다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 그 캡처본을 받으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나중에 그 뉴스가 상승으로 올라가게 만들었던 기폭제 역할을 했다라는 거를 신기하게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종목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를 좀 미래까지 좀 본다 그랬을 때 반도체 이거는 사실 이제 조금 다시 또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또 올 수 있을까? 사실 이거 슈퍼 사이클급이거든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박스권을 만들어 준다고 했었을 때 그거를 돌파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한다 그러면 아마도 로봇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미리 한번 그냥 언지만 드린 거예요. 요거 관련돼 가지고는 계속 팔로우업을 제가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영상에서 지금 뉴스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차트를 위주로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슈가 있어야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삼성전자가 이 구간에서 자리를 지켜주면서 이동평균선과 캔들이 어떤 식으로 조화를 만들어 줄 것인가 그게 지금 일단 급선무다. 이런 식으로 좀 합쳐지는 구간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캔들하고 이동평균선하고 같이 뭔가 좀 겹쳐지는 그런 모습들이 몇 번 보여져야 그래야 이제 방향성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주분들 월요일날 기분 좋게 이제 스타트해가지고 어느 정도 10%만 올라가면 감사합니다 하고 매도해야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솔직히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다란 기대가 있었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의 그 뉴스를 보고 저도 행복회로를 돌렸던 건 사실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돌파를 못했으니까 시가 딱 보자마자 끝났네 이 생각을 했긴 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렇다고 해가지고 포기할 건 아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을 지켜주면서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리를 지켜줄 거니까 거기서 어떤 식으로 삼성전자가 만들어질 것인지 지금부터 또 봐야 됩니다. 그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타점에 대한 기회 그걸 꼭 놓치지 말자. 문자로 수급입니다. 그리고 이벤트 삼성전자라고 적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 뉴스들이 있는데 찌라시나 뭐 카더라 통신들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좀 확정이 되면은 제가 또 말씀드릴 게 있으니까 그거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예,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